공시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적중 강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량진 특강! 네, 노량진 특강 활기차게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비교적 활기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올해 대졸 실업자 수가요, 사상 최대치인 50만 명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4,000명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상반기 대기업들이 뽑는 대졸 인원이 8.8% 정도 또 감소해서 취업난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치가 또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던, 그래서 고용시장이 굉장히 좀 축소됐던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9월 이후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느냐? 이로 인해서 역풍을 맞은 게 바로 또 우리 노량진가의 수험생들이라고 합니다. 취업난이 계속되다 보니까 공무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몰린 학생들이 그만큼 많아져서요,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또 휴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좀 더 스펙을 쌓기 위해서, 취업을 위한 준비를 좀 더 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졸업을 그만큼 유예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휴학을 선택하고 있는 대학생들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오늘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두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휴학 얘기를 제가 꺼냈는데 관교 학생 주변에는 휴학생이 좀 있나요? 네, 휴학생이 좀 많아요. 그래요? 네. 어떤 이유로 휴학을 하나요? 아무래도 좀 불확실한 미래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친구들이. 그래서 취업도 못할 것 같고, 네. 취업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비정규직으로 남을 수도 있거나 이러니까 일단은 졸업은 유예시켜놓고 일단 스펙을 준비해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대로 취업을 못한 채로 졸업하기보다는 네. 대학생이라는 신분은 휴학생으로서 유지한 채 네. 스펙을 좀 더 준비하고자 하는 거군요. 사실 다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네요. 뭐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치솟고 있는 거, 휴학생이 많아지는 거 다 취업난이 만들어낸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취업난이 만들어낸 무시무시한 신조어, 단어들이 있죠. 뭐 고용 절벽이라든지 취업 빙하기, 참 듣기만 해도 무서워지는 얘기인데, 열정이 뜨겁다면 이 빙하기도 좀 녹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노량진 특강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회 마스터 서호성 교수님의 강의 오늘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박수로 맞이해 보시죠. 이해로 통하는 사회,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2강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은 잘 하셨나요? 조화, 네. 기능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의가 지난번에 끝냈다고 해서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가 강조하는 바는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공무원 사회 자체가 굉장히 고난이도의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철저하게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이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연구 방법과 관련해서 뭐 자료 수집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추후에 자료 수집 방법 같은 경우는 연결을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기출 주제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라는 것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면 돼요. 근데 사회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제가 문제에서 반드시 주어지고 그 주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듯이 관점은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을 푼다라는 것이고, 연구 방법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우리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말은 되게 거창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 인간이 행동을 할 때 인간이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뭐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내면과 외면이 있습니다. 내면과 외면.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있는 행동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든 싫든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그냥 친분이 그렇게 없다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죠. 하하하하 웃으면서 아이고 건강하셨어요. 그러면서 속마음으로 쟤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적 연구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행동 중에서 바깥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필요 없어요. 근데 질적 연구는 인간이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심리, 동기, 의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주제를 한번 삼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뭐 제 얘기를 좀 하면 제가 예전에 꿈이 소개팅 100번을 하고 군대를 가자가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소개팅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제가 소개팅을 하면서 얻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소개팅을 할 때 광교 학생 우리가 소개팅을 할 때 그 상대방 여자분이 창가를 바라볼 수 있게 앉아야 될까요? 벽을 바라보고 앉을 수 있게 해야 될까요? 소개팅 상대방이 나에게 집중하려면 소개팅 성공률이 높아지려면 창가를 바라봐야 될까요? 벽을 바라봐야 될까요? 벽을 바라봐야 네, 되지 정답입니다. 네. 그것은 제가 지속적인 통계치를 가지고 연구를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창가 쪽으로 앉게 되면 시선이 분산되어서 소개팅의 상대방이 나에게 집중을 못하더라라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 사람의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겉에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법칙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양적 연구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런 게 있겠죠.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무원 강의를 한 지가 5년이 다 돼 가는데요. 공무원 수강생들 중에서 처음에 제가 만났던 학생들이 아직도 노량진에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슬픈 얘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아는 척하기가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공무원 수험생들의 심리, 동기, 의식은 어떠할까 궁금한 거죠. 그런데 이건 사람의 겉에 있는 말만, 겉에 있는 행동만으로는 알 수가 없고 얘기를 해봐야지. 너는 왜 그러니? 그랬니? 요즘 힘든 일이 뭐니? 너가 상황이 어떻게 되니? 그렇구나. 참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법칙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결론이 뭐냐? 양적 연구는 인간의 외면적인 것을 파악해서 법칙을 발견하려는 것이고요. 질적 연구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심리, 동기, 의식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질적 연구예요. 이게 되면 반은 끝난 겁니다. 왜? 주제 자체가 뭐겠어요? 법칙 발견. 여기는 심리, 동기, 의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빡 오는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양적 연구예요. 양적 연구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의 내면을 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깥에만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바깥에 있다는 것은 자연물과 별반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쥐도 있고 새도 있고 강아지도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한테 야 오늘 너 기분이 어떠니? 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내면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바깥에 있는 모습만을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모습만을.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도 자연과 마찬가지로 규칙적인 행동을 통해서 법칙을 발견하고 그 법칙을 통해서 예외가 없음을 법칙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물론 예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예외는 뒤로 하고 일반적인 법칙 이렇게 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아주 간단한 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 아세요? 경제에 우리는 싸면 살까요? 비싸면 살까요? 싸면 사요. 그게 이거예요. 사람들한테 동일한 상품을 갖다 놓고 어느 거 살래요? 그랬더니 나는 싸면 살 거야 라는 걸 만들어낸 거죠. 이해가세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바깥만 보고 법칙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서 이걸 잘 연구해가지고 부자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동원참치 사장님이세요. 회장님. 왜?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갈수록 육류보다는 생선에 관심이 많아질 거라는 걸 1960년대부터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70년대부터 쫙쫙쫙쫙 부자가 된 거죠. 요걸 또 예측한 게 뭐예요?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가면 캠핑을 많이 갈 것이다. 그러면 착착착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어떤 건지 알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러한 미래의 예측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법칙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다? 양적 연구. 양적 연구는 뭐? 법칙 발견입니다. 자, 그럼 법칙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게 주제가 되겠죠. 그럼 법칙을 발견하려면 우리가 법칙은 어떠한 발견하고자 하는 법칙을 가설로 세워야 합니다. 가설은 뭐냐면 잠정적 결론이고요. 내가 지금 실제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거죠. 증명하고자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무원 특강도 이거를 산발적으로 이렇게 방송할 때가 있을 것이고 쭉 방송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게 높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산발적으로 방송도 해보고 쭉 방송도 해보고 했을 때 아, 이게 쭉 방송했을 때가 낮구나라는 가설. 공무원 특강을 하루 종일 방영하면 시청률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워서 증명하는 거죠.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증명을 해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설정했어야 된다? 가설이라는 단어가 양적 연구에 있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제 강의 스타일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단어에 집중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화, 균형, 기능론, 착취, 억압, 갈등론이었던 것처럼 연구 방법이란 주제가 나오면 이걸로 푸는 건데 우리는 두 가지의 단어를 가르쳐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법칙 발견. 두 번째가 가설. 세 번째가 예측이다. 그래서 그 단어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청률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쭉 방영을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봐, 많이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봐가 뭐예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전보다 시청률이 2.8%였는데 시청률이 18%까지 올라갔다. 그럼 우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치로 접근하여 사람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계 처리, 계량화가 필요한 거죠. 왜? 법칙을 만들어내서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것이 뭐예요? 이 수치와 통계가 나오면 양적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적 연구. 근데 그걸 잘 보니까 자연과학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지금 내면이 있는데 내면은 제끼자, 제거하자라는 얘기죠. 인간의 내면이 아닌 외면만을 가지고 연구한 것은 강아지, 소, 말 등을 연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신약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신약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일단 비슷한 성분을 추출해서 사람이나 동물한테 쓰죠. 수업을 안 듣고 있어요 지금. 수업을 안 듣고 있어. 잘 봐.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A라는 성분은 네. 어떤 병에 좋을 거야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성분을 다 참 슬픈 얘기지만 우리 동물 중심주의자 이런 윤리적 문제를 없애고 동물들한테 투여를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결과가 좋게 나오면 가설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가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가설을 세웠고 인간도 똑같이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약 만들 때 똑같이 하죠. 그러면 자연과학의 방법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멋있게 표현합니다. 방법론적 이론론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방법론적 이론론. 여러분 사회에서 어려운 단어 나오면 시험 문제 나와요. 진짜로. 왜? 어려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방법론적 이론론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한다. 왜? 인간의 내면은 없애고 바깥에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키워드가 뭐예요? 법칙 발견, 가설, 예측,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방법론적 이론론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순서를 한번 볼게요. 먼저 문제 인식 및 주제의 선정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폭력적 동영상을 본 아이들이 폭력성을 띌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럼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뭐야? 폭력적 동영상. 그죠? 결과가 폭력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조작적 정의라는 건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 강의를 보시고 어떤 느낌 드세요? 그냥 뭐 그냥 그래. 별로야. 살짝 좋아. 아주 좋은 걸?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양적 연구에서 그런 막연한 단어는 의미가 없지요. 우리는 뭐라 그랬어? 반드시 이것들을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설득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치화시켜야 된다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수치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이걸 멋있게 표현하면 이래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남편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 능력을 뭐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남편의 능력, 월급? 연봉? 네, 맞습니다. 그쵸? 정확하게 보신 거죠. 어. 남편의 능력은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연봉으로 하든 월급으로 하든 나를 사랑해주는 포옹 횟수로 하든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측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 그러니까 측정해야 되니까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무슨 연구에? 양적 연구. 그래서 양적 연구를 실증적 연구, 실제로 증명하는 연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과 분석과 가설 검증인데 양적 연구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질문지법이에요. 이거 어떤 거예요? 착착 하면 이제 통계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 어떻습니까? 매우 좋아요, 좋아요 이런 식으로 쭉 해서 통계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설을, 물론 가설은 100% 검증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가설이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통계 자료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양적 연구는 뭐 법칙 발견, 왜 예측하기 위해서 가설이 필요하며 그리고 나중에는 방법론적 이론론,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이 단어를 탁탁탁탁탁 넣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 과목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출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 수업을 할 때 제가 화살표를 만들어 드리고 그것들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다라고 했어요. 두 개로 나눠지고 세 개로 나눠지는 것들은 반드시 출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구 방법이라는 주제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기 두 개 딱딱 나눠지는데 이따 끝날 때 한번 보시면 돼요. 어떻게 나왔는지. 두 번째는 이제 질적 연구입니다. 왜? 인간이라는 것은 외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면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사람이 정말로 좋아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을 숨긴 채 나의 속마음을 숨긴 채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같죠? 그래서 인간의 내면을 연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자연과학의 방법으로는 안 돼. 인간은 내면을 가지고 있어. 동기를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방법이 다르다. 이방인. 그렇죠? 방법론적 이원론이다 라는 거예요. 이론론은 자연과학의 방법, 그 다음에 이원론은 우리가 사회과학의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된다. 왜? 이것의 목적은 법칙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법칙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 봐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아까 양적 연구를 여러분들 양적 연구를 잘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반대적으로 얘기하는 걸 추출해내면 출제 포인트가 아주 됩니다. 자, 아까 양적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법칙 발견이었어요. 근데 인간의 내면을 보는데 법칙이 나와요? 나만 보는 건데? 나올 리가 없잖아. 아, 얘는 법칙이 안 나오겠구나가 1번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가설 같은 게 필요 있어요? 법칙이 필요 없는데 방법론적 우리가 질적 연구에는 가설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세 번째,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심리, 동기, 이식을 깊게 바라보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통계 처리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조작적인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는 주관식 시험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다음은 쉽게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차이가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양적 연구의 가장 키워드는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느냐에 대한 통계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질적 연구라는 것은 그런 게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재홍 학생 지금 취업 준비생이잖아요. 네. 그러면 고민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면 자기한테 잘 알려줄까요? 제가 오늘 만났는데 재홍 학생 취업 준비생의 심리, 동기, 의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부분만 알려드릴게요. 아니 그냥 얘기 안 할 거예요. 아니 뭐, 야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그걸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돼? 친해져야 돼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재홍 학생한테 제가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다 힘들죠? 그러면 맞아 저도 그래요 라고 하는 감정이입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감정이입. 두 번째는 재홍 학생이 얘기하는 바가 나한테 100% 똑같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마다 자기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대화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재홍 학생이 얘기한 걸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극명한 차이는 양적 연구는 통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걸 멋있게 표현하면 계량과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질적 연구는 그 사람의 심리, 동기를 깊이 봐야 되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는 감정이입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직관적 통찰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직관적 통찰이라는 것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직관적 통찰이 뭡니까? 우리 좀 배우신 우리 MC분에게 여쭤볼게요. 제가요? 직관적 통찰이 뭘까요? 부담스럽네요. 괜찮습니다. 직관, 그냥 보자마자 네. 뭔가 느껴지는 느낌? 정확합니다. 감정, 뭐 이런, 네. feel.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feel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9회 말 투아웃에 말루 찬스에 데이터를 세워야 되는데 통계 자료를 쓸 거냐? 라고 하면 무슨 연구? 양적 연구예요. 그죠? 이 사람은 뭐 투아웃에 뭐 좌투수를 상대로 타율이 좋아. 그럼 뭐예요? 양적 연구. 근데 질적 연구는 뭐겠어요? 얘가 오늘따라 눈빛이 부리부리한 걸? 뭔가 일을 낼 것만 같은 걸?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게 질적 연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질적 연구는 인간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사회과학적 방법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방법론적 이원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금 이게 잡혔어야 돼요. 양적 연구는 법칙 발견, 질적 연구는 직관적 통찰, 그리고 중간에 가설이 있음 없음, 통계 자료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그죠? 자료를 분석하냐 해석하느냐,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로 분리가 되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정말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야? 횡하죠. 횡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쪽 파트는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니 뭐 낼 게 없잖아요. 우리가 아까 거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회는 한쪽을 정확히 외우시면 다른 쪽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차이가 아까에서 빠진 게 뭐가 빠졌을까요? 첫 번째, 가설이라는 게 빠졌습니다. 가설 없고. 왜? 우리는 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두 번째, 뭐가 빠졌을까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빠져 있습니다. 왜? 우리는 통계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우리가 무엇이다? 직관적 통찰, 감정이입, 요 두 가지의 단어는 무슨 단어다? 질적 연구의 단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머릿속에 지금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연구 방법을 물어보고 우리가 양적 연구냐 질적 연구냐 시작합니다.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면이에요. 자, 연구 방법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컴퓨터 게임이 청소년 폭력의 탈선에 영향을 미치는가예요. 그죠? 그리고 500명입니다. 그럼 무슨 연구? 양적 연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자 B는 도시 빈민지에 살았던 할머니가 가족의 빈곤 문제를 연구하였다. 할머니 가족만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주들이 25년 동안 살아온 시간을 추적함으로써 그들이 빈곤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졌는지를 연구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가족의 심층적, 깊이 있는 것을 연구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시작하면 가는 무슨 연구? 양적 연구, 나는 질적 연구예요. 그러면 개념 조작적 정의 무슨 연구? 양적 연구였죠. 직관적 통찰은 뭐였어요? 질적 연구니까 기억 맞죠? 두 번째, 법칙 발견 심층적 이해 맞죠? 정답은 1번이네요. 그죠? 티귿, 나는 가에 비해 가설 설정. 가설이 있으면 무슨 연구? 양적 연구니까 틀렸죠?
리을 나는 가와 달리 방법론적 이론론을 추구한다. 방법론적 이론론은 무슨 연구? 양적 연구였다.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양적 연구는 가설 존재, 연역적 연구. 가설이 있으면 연역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방법론적 이론론이고요. 질적 연구는 가설 없음, 귀납적, 방법론적 이론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두 가지는 가설이 있고 없음을 따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다 연구 방법이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나온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시고 여러분들 시험에 반드시 나올 거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무원 사회 마스터 서호성 교수님의 강의 함께했습니다. 단어에 집중하라라고 계속해서 첫 시간부터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정말 단어 중심으로 공부를 하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재용 학생 어땠어요? 일단 저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키워드 위주로 수업을 들어봤는데 네.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이렇게 두 가지 배웠잖아요. 네. 일단 둘이 대조되는 관계라는 걸 그쵸. 일단 파악하고 양적 관계, 그거는 양적 연구? 양적 연구는 이제 뭐 가설을 설정한다던가 네. 통계를 사용한다던가 이런 거를 확인해서 이제 두 가지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면 이제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반대 개념이니까 정말 한쪽만 완벽하게 알아도 다른 쪽은 자연히 알게 된다라는 걸 저도 오늘 강의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런 점을 활용해서 공부를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자, 노량진 특강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요즘은요, 공부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스마트하게 하는 학생들 참 많은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유용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한국사 공부를 하는데 참 유용한 어플인데요. 잠금 해제 한국사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객관식 퀴즈, OX 퀴즈를 통해서 한국사 문제를 풀어볼 수 있고요. 정답률 확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출제 받을 수 있는 그 시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오늘 공부한 범위 복습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다고 하니까요. 한국사 공부하시면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량진 특강 오늘 함께 하신 내용 다시 보고 싶다, 놓친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유튜브와 그리고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세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